안녕하세요. 한나의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작가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 띠지에 보면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서 삶이 단단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 단단한 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대신해서 에필로그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데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된다. 그런데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내 안에 높은 기준이나 틀이 만들어져 열등감이 생긴다. 내 것이 아닌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가 나로 드러나는 말은 기준이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할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나로서 고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유진 작가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진짜 이유. 얼마 전 친구가 사주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웬만한 일에는 배포 있게 넘어가는 친구인데 최근 힘든 일들이 겹친 데다 안 좋은 말까지 들어 상심이 큰 것 같았다. 내 사주에 부모가 없대. 부모 복이 없다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야. 사주를 다 듣고 그 사람한테 그럼 저는 좋은 게 없네요 했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본인에 대한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약해지고 동요하며 흔들린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사주풀이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주나 타로가 하는 말에 매달리는 것일까? 혹 나를 말하고 나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온전히 자신만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주인공이 되는 순간보다는 역할의 가짓수만 늘어나는 단역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로지 나를 향한 관심과 위로의 말에 조금쯤 목말라 있다.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점집을 찾아가고 강연이나 상담의 말로 치유받고 싶은 마음, 하다못해 온라인용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타인의 입을 통해 나를 듣는 경험을 원하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가혼 써주기 무료 행사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마다 글씨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 다짐의 말, 좋은 명언을 받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좋은 말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흥미로운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랄지 애처로움도 함께 느꼈다. 그것은 좋은 말을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었다. 위로와 치유의 말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사주의 말, 강연이나 상담의 말, 명언 등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적인 말이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와 응축된 말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인생에 깊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좋은 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우정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는 복잡한 욕망이 얽혀 있다. 나와 나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이 뒤섞이는 희열을 맛보고 싶은 마음, 서로 통했다는 안도감, 혹은 다름에서 오는 재미와 호기심, 말이 오가는 중에 느껴지는 깊은 우정과 위로도 원한다. 그래서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건축가 유현주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뭘 보고 판단을 내리냐면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로 봐요.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의 950m 구간에는 벤치가 170개 있고요. 같은 길이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3개밖에 없어요. 어디 앉아서 얘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카페가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모습은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대화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카페조차도 혼자서 일하고 생각하고 쉬는 곳으로 변하여 대화를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나홀로 공간이 되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모든 일은 만나지 않아도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지만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원하고 있다. 대화와 멀어진 우리는 운명의 말에 쉽게 의존하고 만다.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보다는 대화가 불가능한 스타나 유명인의 말을 더 믿고 따른다.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의 양이 확보되지 않아 덩달아 질도 낮아졌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며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대화를 잃은 채 엄청난 양의 말이 주입되는 피로 속에서 살고 있다. 대화하며 상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에 위로와 치유를 받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만다. 지금부터 대화를 많이 하자는 독려로 이 글을 마치는 것은 무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대화 없이 굴러가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말, 정해진 말, 소화가 다 되어 알맹이만 남은 말, 남으로부터 주입된 말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의 홍수 속에서 본인의 말을 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희열을 원하고 있다. 대화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대화에서는 말이 오가며 뜻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확장된다. 바다에서 갓 건져낸 팔딱이는 물고기처럼
아침 이슬을 가득 머금은 작은 꽃잎처럼 건강한 살아있음과 주체성을 띈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그것을 상대의 입으로 확인하고 다시 상대의 생각을 듣는 순환의 과정에 참여할 때 대화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모티콘. 그 중에 무엇이든 덮어놓고 칭찬해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재미있다. 숨 쉴 줄도 아는구나. 칭찬해. 일하는 너의 모습 칭찬해. 활발한 장운동 칭찬해. 지각도 재능이다. 칭찬해. 이 이모티콘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의 별명은 칭찬합시다 였다. 칭찬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한 별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야,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지 마. 쟤는 맨날 다 예쁘대. 시대를 불문하고 10대는 가방, 운동화, 옷, 심지어 문구류까지 형태나 컬러, 브랜드에 무척 민감한 나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좋다, 예쁘다, 최고를 말하는 아이였다. 패션이나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끊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가 본질에 가깝다.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나의 칭찬은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칭찬합시다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별명을 얻은 것도 아마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했지만 정작 단짝 친구는 없었다. 나는 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칭찬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격의 일부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는 것. 그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한 것은 나 역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난에도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 같은 말이나 비수 같은 말에 흔들리다 보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다가 만난 P씨는 무척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고 언변도 남달랐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의 반이 칭찬이었다. 만나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나도 질세라 과거 칭찬합시다 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성과를 칭찬했다. 우리는 몇 년간 함께 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종종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우정을 쌓아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칭찬의 말 속에 부풀려진 풍선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 든 칭찬, 공수표, 뜬구름들이 진심인지 가늠되지 않았다. 점점 그가 하는 말이 귓가에서만 맴돌며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급기야 그의 말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그도 그런 나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가령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수차례 반복되는 공수표에 나는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인으로 지내도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뜬구름 같은 말, 영혼 없는 칭찬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그에게서 두어 달 연락이 없음을 알아채고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를 만난 이후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전화번호를 지운 것인지 생전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는 말투였다. 나는 평소와 다른 그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고 얼굴이 달아올라 안부만 잠깐 묻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그는 연락이 없었다. 무슨 일이었는지 그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 아쉽지만 나는 멀어진 관계보다 칭찬의 말로 이어온 우리의 얄팍한 관계가 안타까웠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휘둘리는 두 사람이 칭찬이라는 데일밴드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유지해온 관계란 얼마나 약하고 위태로운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어렴풋이 먼저 알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명분을 잃고 만다. 그와 멀어진 뒤 나는 그간 내가 해온 칭찬의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진심 여부를 떠나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또는 친근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했던 그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말이다. 말로 가까워진 관계는 반드시 말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관계에서 오가는 과도한 칭찬은 때로 서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칭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칭찬의 말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과도한 에너지, 거짓말, 공수표로 드러난다. 연기를 하느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쉽사리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관계도 망가진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제 별명이 해결사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달려오는 애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한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부장님이 회의 시간마다 저보고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야근에 주말까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효자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부응하려고 부모님께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위선자 같아요. 남자친구의 지인들이 저 같은 여자친구를 둬서 좋겠다고 칭찬하니까 저도 모르게 쇼윈도우 연애를 하고 있어요. SNS에도 행복한 사진만 올리게 되고 실상은 안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살도 빼고 공부도 해야 하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열정이 넘친대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상 스님은 칭찬과 비난은 한 뿔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놓으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말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비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끝은 보이지 않아도 슬프고 안타깝다. 분명 좋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칭찬이든 때로 비난이든 타인의 말을 견디는 힘이 약하여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을 보며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과 나눈 말이나 대화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 마음이 좋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잘 들으셨나요? 칭찬과 비난도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무리를 하게 마련이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는 대신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뭐 해서 수고했다 또는 이렇게 하느라 힘들었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더욱 커져서 큰 바다와 같아져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림이 없이 큰 물결이 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흔들리는 일이 적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